노동법 실무 2017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과 제도. 경총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측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들어가며 2016년은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고 환노위의 여야 모두 다수의 노동계 출신 의원이 배치되면서 경영계에 부담되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된 상태이다. 또한 전국 혼란으로 인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대다수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에 있다. 2017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되었고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3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므로 기업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한편 사업주가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정년 60세 의무 규정이 2017년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또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 작업 범위가 확대되고 대형 화재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 화재 감시자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안전보건조치에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와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화 여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에 2017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제도를 주요 분야별로 나누어 정리해보았다. 2. 개별적 근로관계 2017년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보다 440원 인상되어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고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한편 사업주가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었다. 정년 60세 의무화는 2016년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것이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 월 환산액으로는 135만 2,230원이 된다. 그리고 채용 절차 공정화법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데 그 내용은 거짓 채용 광고 금지, 반환 절차 고지 의무, 그러니까 채용 서류를 돌려달라고 할 때의 절차를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및 채용된 구직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용 서류 반환 비용은 회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인데 2015년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되던 것이 2016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2017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산재보험급여 신청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신설되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파견에 대한 벌칙 규정이 삭제된다. 파견법 제42조 벌칙 조항에는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11월에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의 원칙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려 그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되었다. 3. 사회보험 및 고용정책 2017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상향되고 부담기초액도 인상된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현행 2.7%에서 2.9%로 상향되며 공무원 공공기관은 3.0%에서 3.2%로 상향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도 현행 1인당 월 75만 7천원에서 81만 2천원으로 인상된다. 2017년부터 고용보험 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별 고용장려금이 통합 개편되며 기존의 개별 사업주 지원금은 고용안정장려금 및 고용창출장려금 총 2개의 장려금으로 통합된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사산 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135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지원받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급여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자녀 출산 요인을 강화하기 위해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 시 최초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의무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매년 제출해야 하는 성별 근로자 현황 제출 서식이 다소 간소화되어 현재 7개 직종에서 2개 직종으로만 구분해 성별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도록 변경된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2.7%였던 의무 고용률이 2017년부터 2년간은 2.9%로 2019년에는 3.1%로 상향되고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3.0%였던 의무 고용률이 2017년부터 2년간은 3.2%로 2019년에는 3.4%로 상향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도 상향된다. 이는 의무 고용 인원 대비 실제 고용된 장애인의 비율에 따라 금액이 달리 책정되고 있다. 그만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등의 청년 고용 3%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원래 2016년 말까지였는데 2년 연장되어 2018년까지 지켜져야 한다. 직업훈련에 대한 정부 우대 지원. 사업주가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정부에 우대 지원한다는 내용이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상향되었고 우대 지원 대상에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추가하게 된다. 두 번째 육아휴직 시 고용보험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데 그 상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사산, 휴가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사산 휴가급여의 상한액은 월 135만원인데 이것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월 150만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월 180만원, 2023년에는 월 21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남녀 근로자 현황 제출이 단순화된다.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매년 7개 직종, 즉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로 구분하여 근로자의 성별 현황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2017년부터는 7개 직종 구분해서 2개 직종, 관리자와 기타 직종으로만 구분하여 근로자의 성별 현황을 제출하면 된다. 고용보험상의 고용장려금 제도가 통합, 개편된다. 기존에는 23개의 보조금 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를 6개로 통합하고 그중 사업주 지원금은 고용안정장려금과 고용창출장려금의 2개 장려금으로 통합된다.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통합되는 대상은 총 7개로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 육아휴직 부여 지원, 대체인력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 원격 근무 지원, 정규 직전 환지 원금 등이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통합되고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되는 것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시간 선택 제일자리 지원, 고용촉진 지원금의 3가지 있다.
사업주 지원금의 지원금액, 지급기간 등은 단일화하여 장관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의 우리 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2017년에 신설되는 것으로 비상장법인의 우리 사주 환매수가 의무화되어 회사의 우리 사주 조합 기금을 정기적으로 무상 출연하는 것에 근거가 마련되었다. 4.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 작업 범위가 현행 20개 산재 발생 위험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용접용단 등 대형 화재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 화재 감시자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안전보건 조치에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와 대처가 요구된다. 산재 다발 사업장 공표 대상 선정 기준이 재해율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재해율로 변경되었고 안전검사 대상 유해 위험기계 목록에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이 추가되어 향후 마련될 세부 안전검사 범위에 따라 적절한 검사 대비가 필요하다. 한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만 업무상 재해 인정했던 산재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2017년 내에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는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입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퇴근 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 종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는데 올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 현행 규정은 2017년 말까지만 적용되고 그 전까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산재 공표 대상 확대. 종전에는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에서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만 해당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 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즉 상위 10%가 아니라 평균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 정보 제공. 기존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작업 또는 내부에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 설비의 해체 철거 작업이 추가된다. 안전검사 대상은 기존의 13종이었던 것에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이 추가된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정 기회 부여. 현재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2014년 중반 이후 산업재해가 처음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한 경우도 기간 내에 산재 보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험 장소 확대. 기존에는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가 20개였는데 여기에 철도 차량, 크레인 등 양중기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까지 총 2개를 추가하였다.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개선.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안전검사 면제 대상 확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검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신설된다. 이륜자동차 운행작업 근로자 안전조치 강화. 이륜자동차, 오토바이조. 이런 오토바이 운행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고 이륜자동차의 안전보조장치 및 제동장치 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탑승을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타워 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풍속 기준 강화. 현재는 순간 풍속이 초당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 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초당 15m를 초과할 경우 중지하는 것으로 강화된다.
대형 화재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용단 등 화기 작업 중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밀폐공간 범위 확대 및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절차 수립 시행. 밀폐공간에 해당되는 장소로 기존에는 17개가 규정되어 있는데 밀폐공간 정의를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확대되고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농도 측정 및 환기 결과 등을 검토 후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업을 실시토록 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5.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 개념을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 다만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또는 업적, 성과 그 밖에 추가적인 조건 등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념 정리하는 것과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키되 기업 규모별로 4단계 시행하는 것이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현재 26개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내용, 선박, 자동차, 철도,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운송 사업 중 생명안전 밀접 업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생명안전 업무에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사용, 도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공휴일을 확대하는 것과 매년 일정 규모의 청년에 대한 신규 채용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특수 형태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 구직자에게 신체 조건 등 특정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것, 연간 3일의 무급난임 휴가를 도입하는 것도 제출된 상태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것, 유가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 및 분할 횟수의 확대, 비자발적 퇴직 예정자에 대한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 부과 등이 제출되었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입법 예고된 상태다. 그 밖에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의무화 및 DB형 도입 기업에 적립금 운용위원회 설립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및 수급 요건 강화, 사업 효율화 등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대한 것도 제출되어 있다고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